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 사 드셨나요? 아마 지갑에서 현금 꺼낸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스마트폰 띡 대거나 카드 긁으셨죠? 편하니까요. 그런데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결제한 그 순간 정부의 중앙 서버에 이런 기록이 남습니다. 2026년 1월 26일 김철수 강남역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4,500원 결제. 현재 혈당 수치가 높으므로 당분간 섭취 경고 대상. 더 무서운 거 알려드릴까요? 김철수님 이번 달 탄소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소고기 구매가 차단됩니다. 에이 설마요. 영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바로 CBDC가 도입된 세상, 곧 여러분이 겪게 될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완성되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비트코인은 정부 입장에서 가장 눈엣 가시가 될 겁니다. 오늘은 정부가 왜 기를 쓰고 CBDC를 도입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합법적인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최근에 지갑에서 5만원짜리 지폐 꺼내보신 적 언제인가요? 기억도 안 나시죠? 우리는 이미 현금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껌 한 통을 사도 카드를 긁고, 친구랑 밥값을 더치페이 할 때도 송금 앱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에이 멘토님, CBDC 그거 뭐 별거예요? 그냥 지금 쓰는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만들면 수수료도 없고 더 편하겠네 뭐. 여러분, 제가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해서 가슴을 칩니다. 이건 마치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야생에 있는 사자나 똑같은 고양이과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죠. 둘 다 디지털 숫자로 찍히니까요. 하지만 그 본질, DNA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디지털 돈은 엄밀히 말하면 은행의 장부에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긁으면 은행이나 카드사가 김철수 씨가 돈을 썼구나 하고 기록합니다. 즉 민간 기업이 관리하는 돈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카드 내역을 보려면 영장을 들고 와야 합니다. 절차가 필요하죠. 하지만 CBDC는 다릅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직접 관리하는 코드입니다. 중간에 시중은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모든 거래장부가 정부의 메인 서버에 실시간으로 꽂힌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CBDC의 진짜 이름은 디지털 현금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현금을 보세요. 이 5만원짜리 지폐에는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다. 제가 이 돈으로 떡볶이를 사 먹든 자녀에게 용돈을 주든 비상금으로 책장에 숨겨두든 이 돈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현금이 가진 익명성이자 자유입니다. 그런데 CBDC는요, 돈 하나하나에 GPS와 CCTV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돈에다가 명령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코드를 짭니다. BMI 지수 25 이상인 국민은 이번 달 CBDC로 탄산음료와 치킨 결제를 차단한다.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집었는데 결제가 거부됩니다. 삐 소리와 함께 스마트폰에 알람이 뜹니다. 결제 승인 거부, 귀하의 건강 등급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너무 디스토피아 같은가요?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특정 지역, 특정 기간에만 쓸 수 있는 돈을 실험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디지털 지갑에서 벌금을 자동으로 인출해가는 기술, 이미 특허가 나와 있습니다. 설마 한국이 그러겠어? 여러분,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최신 리포트를 볼까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93%가 CBDC 연구를 하거나 개발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유로 법안을 준비 중이고 중국은 이미 상용화 단계입니다. 한국은행요? 이미 1단계, 2단계 모의 실험 다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당장 내일이라도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에 속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권리, 즉 경제적 주권을 반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감시 시스템이 완성되는 날, 그날이 바로 진짜 현금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자 여러분의 모든 사생활이 정부의 모니터 위로 생중계되는 날이 될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CBDC가 그냥 편리한 삼성페이로 보십니까? 자, 감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CCTV가 여러분을 지켜보는 게 기분 나쁜 정도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경제 심리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면 왜 안 쓰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십니까? 노후가 불안해서, 자식들 결혼시켜야 해서, 혹시 아플까봐,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소비를 참고 저축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여러분의 이 저축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경제의 혈관을 막는 동맥경화입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닫고 돈을 안 쓰면 기업은 물건을 못 팔고 공장은 멈추고 경기는 침체됩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저축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항상 고민합니다. 제발 국민들이 저축 좀 그만하고 돈을 펑펑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강제로 쓰게 만들지? 지금의 현금 시스템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5만원짜리를 장롱 속에 숨겨두면 정부가 뺏을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CBDC가 도입되는 순간 정부는 신과 같은 권능을 갖게 됩니다. 바로 돈의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권능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씩 CBDC를 쏴줍니다. 그런데 이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경고, 이 자금은 2026년 3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소멸됩니다. 예전 같으면 지원금 받아서 저축해두거나 빚 갚는 데 썼겠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3월 31일 자정이 지나면 내 계좌에 영원히 되어버리니까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강제로 소비해야 합니다. 에이, 지원금 같은 공짜 돈만 그러겠죠. 내 월급은 안 건드리겠죠.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더 무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지금 은행에 돈을 넣으면 쥐꼬리만 하지만 이자를 줍니다. 내가 돈을 맡기면 돈이 불어나는 상식이죠. 그런데 CBDC 세상에서는 이 상식이 뒤집힙니다. 정부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 돈을 빨리 돌려야겠다 라고 판단하면 CBDC에 보관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말해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노후자금 1억이 CBDC 계좌에 있습니다. 정부가 연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고 선포합니다. 1억 원을 안 쓰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뒤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벌금처럼 돈이 삭감되어 9,5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숨만 쉬고 가만히 있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500만 원을 뺏기는 겁니다. 한 달로 치면 약 41만 원씩 돈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얼음과 같습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녹아서 없어지니까 빨리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합니다. 돈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오면 인간의 심리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여기서 아주 강력한 심리학 법칙, 손실 회피 편향이 발동합니다. 인간은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내 돈 500만 원이 눈앞에서 증발하는 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친 듯이 소비하게 됩니다.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안마의자를 사고 차를 바꾸고 냉장고를 바꿉니다. 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니까요. 결국 정부가 원하던 대로 소비는 폭발하고 경제지표는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여러분의 저축은 박살이 납니다. 자산을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가 걷어 차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 버는 족족 써야 하는 쳇바퀴 도는 다람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엑셀을 밟으면 소비해야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춰야 됩니다. 경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부가 되는 세상, 이게 바로 유통기한이 있는 돈, CBDC가 가져올 진짜 공포입니다. 단순히 돈을 못 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할 자유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CBDC가 완성되어 전 국민의 지갑이 정부의 감시망 아래 들어오면 정부 입장에서 가장 눈에 가시는 무엇일까요? 정부의 통제가 닿지 않는 곳,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도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멘토님, 비트코인 못 없애잖아요. 탈중앙화 네트워크인데 정부가 무슨 수로 막아요? 중국도 채굴 금지했다가 실패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 100번 맞아요. 미국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셧다운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전 세계적으로 끊지 않는 이상요. 하지만 여러분, 정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삭제하는 불가능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훨씬 더 교활하고 치명적인 전략을 씁니다. 바로 고립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초크 포인트 작전이라고 하죠. 숨통을 조인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전략은 아주 심플합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좋다. 하지만 그걸로 껌 한 통도 못 사먹게 만들겠다.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들려드릴게요. 2027년쯤 CBDC가 완전히 정착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상점,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은 오직 정부 인증 결제망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정부가 금융기관에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CBDC 계좌로 입금되는 돈은 고위험 자금으로 분류하여 즉시 동결하시오. 이 한 문장이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으로 1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기분 좋죠? 근데 이걸 현실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화로 바꿔야죠. 거래소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내 은행 계좌로 이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래 거절 메시지가 뜹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고객님, 방금 입금 시도된 자금은 정부가 지정한 비인가 디지털 자산에서 온 돈이라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이 돈을 받으시려면 자금의 생성 과정, 납세 기록,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3일 내로 소명하세요. 소명이 될까요? 탈중앙화된 코인인데 불가능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10억 원은 사이버 공간의 가치가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먹는 사이버 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더 악랄한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징벌적 과세와 낙인 효과입니다. CBDC 시스템 밖에서 노는 돈? 그거 다 범죄 자금 아니야? 정부는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겁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신용점수를 깎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대중들에게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 일상이 피곤해진다는 현실적인 공포 때문에 스스로 비트코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경제학에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시장에서 몰아낸다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시받는 CBDC는 빨리 써버리고 가치가 보존되는 비트코인은 장롱 깊숙이 숨길 겁니다. 정부는 이걸 막기 위해 비트코인과 현실 세계를 잇는 다리를 끊으려고 할 겁니다. 거래소를 폐쇄하거나 환전 창구를 불법화하는 식으로요. 비트코인을 아예 암시장의 전유물로 가둬두는 것.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비트코인 그거 범죄자들이나 쓰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합법적인 불법화, 비트코인 고립작전의 실체입니다. 어떠신가요? 단순히 세금 좀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숨막히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말해줍니다. 통제가 강해질수록 빠져나가려는 구멍은 반드시 생깁니다. 정부가 다리를 끊으면 사람들은 배를 띄우고 배를 막으면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이 고립작전 속에서도 살아남을 방법, 아니 오히려 더 큰 불을 거머쥘 틈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숨이 턱 막히실 겁니다. 정부가 감시하고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소를 막으면 비트코인은 끝난 거 아니야? 누가 그런 위험한 자산을 사려고 하겠어? 다들 팔려고 도망가겠지. 천만에요. 역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인간의 아주 독특한 그리고 정부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심리학 법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심리적 반발 이론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님이 절대 게임하지 마, 그 친구 만나지 마 라고 하면 어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하고 싶어 미치겠고 밤새 입을 뒤집어 쓰고 몰래 게임하고 그 친구랑은 더 끈끈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외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금지된 대상을 향한 갈망과 애착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1920년대 미국이 술을 금지했던 금주법 시대를 보세요. 정부가 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때려잡으니까 술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지하시장에서 위스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더 독한 술을 찾았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프리미엄을 만드는 겁니다. 2026년 CBDC 시대의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CBDC 계좌를 들여다보고 이건 사지마 저건 사지마 지금 안 쓰면 돈 없앨 거야 라고 간섭하는 순간 사람들의 뇌 속에는 비상벨이 울립니다. 내 돈인데 왜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사생활을 왜 감시해? 이 본능적인 반발심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까요?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전송할 수 있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돈, 검열할 수 없는 자유와 통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입니다. 전쟁이 터진 우크라이나, 초인플레이션이 온 베네수엘라, 튀르키예를 보세요.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자국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되고 은행문이 닫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게 금괴였을까요? 아니요, 금괴는 무겁습니다. 들고 국경을 넘다가 뺏기기 딱 좋습니다. 그들이 찾은 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머릿속에 12개의 니모닉 단어만 외우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내 재산을 가지고 탈출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때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키트였습니다. CBDC가 도입되면 역설적으로 평화로운 선진국 시민들도 이 난민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내 통장의 돈은 내 것이 아니구나. 정부가 언제든 영원으로 만들 수 있는 쿠폰이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옮기려는 거대한 디지털 엑소더스가 시작될 겁니다. 정부가 거래소를 막는다고요?
사람들은 P2P 거래를 할 것이고 해외 계좌를 뚫을 것이고 어떻게든 우회로를 찾을 겁니다.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비트코인에는 자유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냥 디지털 쪼가리가 아니라 통제사회의 유일한 탈출구라는 희소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CBDC는 비트코인의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비트코인이 진정한 디지털 골드로 등극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이거 얼마까지 오를까를 생각하시죠? 앞으로는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정부가 내 돈을 통제할 때 나를 지켜줄 방패가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이 바로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겁먹고 비트코인을 다 팔아야 할까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첫째, 개인 지갑 사용법을 반드시 익히십시오. 거래소에 놔둔 코인은 정부가 동결 버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 지갑뿐입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 검색해서 공부하세요. 둘째, CBDC 뉴스를 경제 뉴스가 아닌 생존 뉴스로 보십시오. 한국은행이 CBDC 테스트를 마쳤다는 뉴스가 뜨면 그건 기술 발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금융 자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와 자유를 지키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대비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정부의 통제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비트코인의 심리적 저항선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